예, 사회 각계로 퍼져가고 있는 미투 운동, 서울시 등 관과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투 운동이 단순한 고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자고 나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네, 새로운 게 맞습니다. 나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도 미투 판문이 번졌어요.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한 분이 그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본인이 자원봉사를 활동하고 있었었는데 예. 그 선거 그와 관련돼서 자원봉사를 총괄 관리하던 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는 선거 백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거 백서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인은 당시에 몰랐다. 예. 근데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찰이다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게 아마 500자 정도 되는 이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당시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이제 진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예. 당시에 선거 백서에 올리기로 했다는 말이 사실이면 그 당시 캠프 안에서는 조금 얘기가 됐던 내용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예.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네. 박원순 시장은 그러니까 자기는 당시에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 이 피해자의 주장은 그 박원순 시장이 이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사실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알고도 넘어간 건지 예. 아니면 그때 그쪽에까지 보고는 안 된 건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그게 이제 네네. 조금 쟁점이 될 수 예, 있는 그럴 수 거다 이런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대학에서도 지금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사실 이제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혹은 체조협회와 관련된 또 미투 운동 얘기도 나오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서 다 터지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새롭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개강을 맞아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같은 학교 동료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혹은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서 혹은 교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개강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그 행사하기로 했던 것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 학생들이 그 개별적으로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익명성에 조금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예. 분들과 다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하고는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 사이인 것이고 또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제자라고 한다면은 자기에게 이제 학점도 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라고 하면은 같은 동문으로서 계속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가해진 2차 피해 같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 자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본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견디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그 의혹이 제기된 이런 그렇죠. 분들의 또 반발도 일부 상당히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대중음악의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제 이 미투와 관련해서 그 인기인이나 혹은 유명인들 중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대처하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한 가지는 전혀 모르겠다. 나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과한다, 잘못했다라고 또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망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더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또 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남궁현 씨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되어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선언을 한 셈이고요. 예. 특히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분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분의 얘기는 나는 전통 음악을 하는 여성인데 이분이 나에게 한번 집으로 오라라고 해서 가봤더니 옷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본인을 이제 추행을 했고 예. 또 뭐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는 식으로 신체 부위에 대한 노출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앞으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긴 한데요. 이 여성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은 당시의 행위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 증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나 뭐 형사 뭐 소추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관적으로 그 어떠한 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서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고요. 예. 또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주변 상황이라던가 또 다른 그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좀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가해자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중근 씨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예. 건작이라고 하는 극단의 대표인데요. 또 이분은 본인이 미안하다라고는 하면서도 또 사실 구체적으로 성폭행 관련해서는 또 혐의 사실을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의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그 극단원 혹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에 그들은 이제 14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들이었는데 그 연격하는 그 단원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면서 하나씩 내려주고 본인이 이제 바로 옆에 태웠던 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원래 연극계라고 하는 건 다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추행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당시에는 자기들이 나이가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하늘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었고 또 이분 주장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연출가는 원래 그 여배우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무언가 연기 연습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잘못됐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 여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그런 미성년자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간음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사실은 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사실 네.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제 진실이 뭐 밝혀지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미성년자가 예상돼요. 아닐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형법상으로는 이제 강간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5년 이상, 3년 이상 정도의 그런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렇지 않고 또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그 상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달수 씨가 사과문까지 냈는데요. 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연애 감정 이렇게 표현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좀 받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성추행을 했다라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예. 얘기가 되면은 그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둘이 사귀는 사이에서 뭐 벌어진 일이라던가 내지는 원래 우리는 그런 식의 신체 접촉이 있던 사이였는데 당시에 뭐 이 사람하고 그런 일 때문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원래 처음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침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고 그러다가 그런 밝힘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이상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조금 했던 것으로 조금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사건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나 입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올라왔던 글들이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분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달수 씨와 관련해서 글을 올렸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2월 12일하고 2월 10일에 두 번 글을 올렸었는데 이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러 가지 종류의 2차 피해를 받았고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서웠다. 그래서 글을 계속 놔둘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 글의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아마 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면. 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2차 가해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주시죠. 2차 가해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예. 그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지는 건데요. 예컨대 이제 그 박지동 화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 웹툰 작가 여자분이 계세요. 이태경이라고.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식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 웹툰 작가는 성인물을 그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의 뭐 지금 만화 작품들이 사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네. 그런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너는 이런 식으로 야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든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뭐 조금 겁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너는 원래 그런 식의 사람이었고 너는 꽃뱀이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로부터 많이 그 따가운 눈총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너 때문에 이 사회에 사람들이 우리 이쪽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빠졌다라는 예.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월 예, 8일하고 9일에 1박 2일에 거쳐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예. 이제 법원장급 분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미투 대책도 네.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 네, 법조계에서는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시각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검찰에서 처음에 이제 촉발이 된 부분이 있지만은 예. 뭐 변호사 업계는 물론이고 또 법조계 혹은 판사들이 속해 있는 법원 조직계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고향 지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그 중에 조사 대상자 중에 응답 판사들 중 28% 정도가 성추행을 판사로부터 받았다라는 식의 그 설문에 응답한 게 있어서 예. 이제 그런 식의 진상 조사를 조금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익명을 요구한 어떤 그 법원 관계자 얘기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있었던 병폐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2차 피해를 더 이상 이분들이 받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서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소환 일자를 뭐 다음 주에 통보한다 이런 뭐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소환 시가 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2월 25일,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부터 3월 초까지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한 예측이 우세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3월 2일인데 3월 초니까 오늘 정도에 부르지 않을까, 혹은 다음 주에 부르지 않을까 얘기했었었는데요. 문제는 그 중간에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정보 이외에 수많은 것들이 또다시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강팔성 그 전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 같은 경우에 뭐 22억 5천만 원. 이팔성. 네, 이팔성. 예. 죄송합니다. 그 이팔성 씨와 관련된 또 진술이 나온 것도 있고요. 예.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그런 증거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아마 이제 오늘 이상은 그 형이죠. 이상은 예. 씨에 대해서 제일 큰 어젯밤에 형이죠. 어젯밤에 이제 그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3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부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은 다스 회장은 검찰 조사 마친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검찰 안에서는 또 다른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조사를 받는 와중에는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다스의 일부 지분은 내 명의로 되는 것의 일부 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사실 11시 반 정도에 이제 그 검찰청을 나오면서부터는 뭐 아직 뭐 다스는 전혀 MB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오늘 또 나온 얘기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을 시인을 한 게 있고요. 예. 또 기존에 본인이 진술했던 것하고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번복 진술이 사실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식의 번복 진술이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동영 씨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인 이동영 씨와 관련돼서 검찰이 이제 아마 압박 수사를 벌였던 것이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이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났다 이런 저 언급을 정두원 전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경천 동지할 일이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예. 또 그와 관련해서 자신이 뭐 죽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라고는 말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예컨대 이제 김윤영 여사 같은 경우에 당시 선거 당시에 당락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각서를 써주고 이제 입을 막아달라라고 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검찰에서 이상은 그 다스 회장뿐만 아니라 김윤영 여사에 대한 소환도 원래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 사실 김윤영 여사까지 불러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아직까지는 김윤영 여사에 대한 소환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식으로 변수가 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만간 소환을 앞두고 있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 중에서 강은 변호사하고 이제 예. 정동기 변호사 두 분이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변호인 구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돈이 없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이제 참여하려는 변호사가 없다는 얘기도 했었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고 나머지 분들을 다 조사를 한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들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 정리가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어제 사실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연결해서 얘기를 예. 한 것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뭐 전혀 모르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단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 달 만에 또다시 구속유기에 처했네요. 오늘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영장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원래 한번 인용이 됐다가 예. 그래서 구속이 됐다가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는데 우리가 당시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날 당시에 적부심에서는 사실 사정 변경이 있어야지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난 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두 번째 영장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번에 추가된 혐의가 바로 이제 공용 서류 손상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예. 근데 공용 서류 손상이랑 직권남용이 뭐냐면은 그 세월호 당시에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이제 행정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삭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바로 그 2014년 7월달 세월호에 대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보고하면서 또 있었던 것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안전행정부하고 국가안보실이 그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관련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서 한다는 식의 혼자 무단 변경한 부분이 사실은 중대한 잘못된 것이다라는 컨트롤 얘기가 타워 부분이죠. 네네. 예. 그게 좀 중대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영장이 뭐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건 아닌가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영장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 비교해서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 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이라고 그 하는 부분이 부분, 추가됐습니까? 그건 추가된 겁니다. 예. 예,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